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강하고요. 코인 가격도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주식 가격 또한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그런 이슈들과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리스크들, 환율, 그리고 공포,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리플에 대한 소식들, SEC와의 소송에 대한 진행 과정들, 그리고 리플의 ODL의 확장 과정들,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것보다 오늘은 큰 흐름과 맥을 다시 한번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자, 먼저 자기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투자했어요. 확신을 해서 확신하지 않고 투자했다고 하면 이미 진 겁니다. 가격이 흔들거리면 팔 수밖에 없어요. 누구 보고 따라 샀다,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겠죠. 그쵸? 본인이 확신하셔야 된다.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제가 확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말아라. 이거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코인 가격, 주식 가격은 박살나 있는데,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가격은 가치를 따라갑니다. 먼저 단지 시간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보자고요. 우리가 큰 그림, 맥을 짚어야 지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도착을 하잖아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자, 엄청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죠. 빵 튀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500만원 중반대, 500만원대부터 무려 8천만원 초반대까지 몇 개월 만에 급등이 나옵니다. 몇 배죠? 16배. 무려 시가총액이 16배가 상승했다는 거죠. 8개월 만에. 이때 뭐가 나왔죠? 미국에서 바로 제로금리. 그리고 8.8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플러스 ETF를 통한 찔끔의 질적 완화. 이거 하다가 말았습니다. 요 부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막대한 개인 투자 자금, 기관 투자 자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2년에서 3년의 박스권 하락기를 거치고 대략 2년에서 3년의 박스권, 긴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이 있었다. 500만원대에서 1,500만원대, 2,600만원 빠그러지고요. 그리고 500만원대에서 1,500만원까지 한 3년 긴 흐름에서, 그리고 8개월 만에 뜨죠. 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이죠. 그쵸? 그리고 8,200만원, 3,000만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기관에 있죠. 그럼 우리는 다음번 넥스 사이클이 언제냐? 다음번 금리 인하, 다음번 양적 완화, 다음번 질적 완화. 자,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와 제로금리까지 가기 위해선 경제가 빠그러져야 돼요. 경제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나온다고요. 그쵸? 명확하죠?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면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쵸? 시장이 파고를 겪으면서 파이가 커지면서 결국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빵 친다. 우리는 그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단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시간의 차이만 날 뿐입니다. 자, 제가 자기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말아라. 리플과 XRP에 투자를 하였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 블록체인 시장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는 큰 그림 4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4가지로 제가 적어왔어요. 자, 보자고요. 첫 번째, 통화 시스템이 끝나간다. 기정사실화예요. 이미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기존의 통화 시스템, 금리를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이자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량이 늘어난다. 돈의 양이 늘어난다. 즉 신용 창조, 대출이 늘어난다. 돈이 10억밖에 없는데 은행에 계속해서 돈이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쵸? 이걸 통화 승수라고 말하는데 이딴 말 다 집어치우고, 돈의 양,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근데 그게 금리가 0으로 가면 그 유동성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국채까지 매입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넘어서 질적 완화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번 사이클에서 회사채와 주식까지. 그 다음 뭐죠? 결국은 디지털 통화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CBDC가 나온 겁니다. CBDC가 나온다. 리플과 XRP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이다. 거액 결제용, 현재 통화 바스켓,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글로벌 기축 통화, 국제 결제 통화의 거액 결제용,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12대C를 옮길 수 있는 그 통화는 리플과 XRP가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설계 노이의 이유라고 제가 이미 수십 번 언급을 드렸죠. 두 번째, 대량 생산 체제의 경제가 끝나간다. 이 부분을 동의하셔야 돼요.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가는 거예요. 왜? 블록체인이 나왔다는 거는요,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블록체인. 공유 경제의 완성이에요. 공유 경제가 뭐죠? 생산을 줄이겠죠. 생산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공유하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회계 장부를 공유한다는 거죠. 즉, 공유 경제의 완성이 블록체인이다. 대량 생산 체제의 경제가 끝나간다. 수백 년간 대량 생산 체제의 주체는 누구이죠?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만이 특허권, 영업권, 직접 재산권,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인프라, 장비, 모든 거를 독점했었죠. 그리고 모든 거는 규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노동가와 자본가, 즉 거지와 부자가 나뉘었던 부분이죠. 1%의 부자와 99%의 거지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에 우린 지난 수백 년간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거지끼리 네가 잘났네, 너는 어디에 거지 새끼니,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가 좀 거칠었어요. 나는 삼성전자네, 나는 뭐 대기업 어디네, 또는 나는 중소기업 어디네, 서로 비교하잖아요. 너는 학교 어디 나왔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너는 무슨 브랜드를 갖고 있뇨, 너는 아파트 무슨 브랜드니, 뭐 더샵이니 또는 프루지오니, 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차는 벤츠니 또는 조금 많으면 롤스로이스니, 백은 샤넬이니 에르메스 벌킨이니, 뭐 비교하고 끝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비교하다가 끝나는 시스템이죠. 부채에 의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그 시스템, 우리는 그렇게 세뇌를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세뇌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야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 당한 겁니다. 다시 리셋을 시켜서 세뇌시키길 바랍니다. 분명히 머리에 재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질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을 이해해야 그 미래가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지난 수백 년간 대량 생산 체제의 주체는 누구다? 기업, 주식이다. 주식이 지난 수백 년간의 문명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쵸? 네덜란드에서 주식의 문명이 탄생을 해왔죠. 자, 그리고 기업들도 앞으로는 결국 통폐합될 겁니다. 플랫폼 기업들로, 빅테크 기업들로 다 흡수, 통합될 거예요. 생존이 결정된다는 거죠. 기업들도. 이것이 지난 수백 년간의 문명의 중심에서 기업에서 블록체인으로, 즉 코인으로 자본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거대 흐름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 문명의 흐름이에요. 자, 세 번째, 인플레이션의 시대. 왜 물가 상승? 별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의 시대, 물가 상승이 가속화된다. 디플레이션의 시대, 물가 하락이 가속화된다.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하락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물건을 생산해낼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생산해내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면 어떻게 되죠? 즉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사람을 자르면 어떻게 되죠? 고용이 붕괴가 돼요. 그럼 월급이 없죠? 그럼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생산이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유럽발 2011년도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짧았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라 그러다가 미국의 엄청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곧바로 이어지는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과 전세계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서 곧바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었어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의 시대. 지난 12년간 물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대로. 다만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가난해졌던 거예요. 사실 부동산과 주식을 물가에 포함시키면 물가가 말이 안 되게 급등계겠죠. 그렇죠? 실물 경제로 가야 될 돈이 다 금융 경제로 가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 나는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다가 끝난다. 다시 돌아와서 인플레이션 시대. 왜 그럴까? 우리 생각 좀 해보자고요. 도대체 왜? 지금 생산 기술의 혁신, 생산성의 향상, 끊임없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죠. 생산 능력의 혁신이 왔습니다. 물건을 미친 듯이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 또한 탁월하게 되었죠.
엄청나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갑자기 공급을 줄이는가? 예를 들자고요. 1인 가구가 증가했어요. 제가 혼자 사는데요.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뽑아내는 제 쓰레기, 제가 요일마다 정해진 아파트에 분리수거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 2번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버릴 때마다 엄청나요. 뭐 페트병이나 제가 버리는 물건의 양이. 분리수거 양도 엄청나죠? 저 혼자 사는데. 그러나 이 페트병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물을 저는 사 먹거든요.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많이 먹는 게 있는데 이 페트병, 이게 분리가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게 지구 파괴의 원흉이기도 하거든요. 이 페트병. 그리고 페트병은 원유로 만들어냅니다. 원유가 기초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입장에서는 79억 명이죠. 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인간이 바이러스예요. 점점 더 지구를 파괴시켜 나가죠. 단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은 한 명 한 명이 인간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 나가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먹고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량 생산 경제였었어요. 이게 다시 지구를 파괴시켰다는 거죠. 인간이, 즉 79억 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바로 지구 입장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았다? 글로벌 기득권들. 조금 이따 언급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권, 기업, 그리고 정부, 리더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어쨌든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하고 지구는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왔었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 디플레이션 2%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9%를 넘어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왔다는 거죠. 자, 백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죠. 자, 백신 많이 맞으셨죠? 유전자 치료제예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mRNA는 유전자의 복사본이다. 유전자에는 DNA가 있고 RNA가 있다. 이 RNA에는 mRNA, 메신저 RNA, rRNA, 리보솜 RNA, tRNA, 트랜스퍼 RNA. 그래서 메신저 RNA는 설계도, 그리고 트랜스퍼 RNA는 이 설계도로 세포가 분열할 때 복자가 되면 여기에 각각에 맞는 위, 그리고 장기나 또는 신경세포, 또는 뇌, 또는 피부, 이런 필요한 각각의 아미노산이 다 원료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요 트랜스퍼 RNA를 옮겨줍니다. 세포마다 위치에 맞게끔, 조직의 위치에 맞게끔, 그리고 조직의 위치에 맞게끔 아미노산이 운반이 되면 리보솜, 이 리보솜이 바로 공장이에요.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거죠. 대량 생산, 합성해냅니다.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신저 RNA, 화이자 백신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mRNA를요, 이 링크라고 하는 LNT라고 하는 지질 나노 입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녹습니다.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mRNA가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면 대량으로 단백질이 분비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세포만이 단백질을 생성을 합니다. 세포에는 세포의 핵이 있고요, 세포의 막이 있고요,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 세포의 핵 안에 바로 mRNA, 즉 RNA와 DN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원하는 유전자가 만들어지면 이 유전자를 넣게 되면 여기에 맞는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RNA를 아까 말했던 지질 나노 입자 LNT에 싸서 이 핵 속으로 주사로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핵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거죠. 자, 유전자를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원리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mRNA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유전자 치료제에는요, 이거 아까 LNT라고 했잖아요. 지질 나노 입자. 이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이걸 전달체라고 합니다. 왜?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세포의 핵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선 전달체가 필요해요. 이걸 먹어도 또는 주사로 찔러 넣어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넣어도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전달체로 아까 말했던 지질 나노 입자 LNT 또는 바이러스형이 있어요. 뭐죠? 바이러스에는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렌티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이런 명칭이 있는데 감기, 에이즈 바이러스 독성을 죽여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게끔 아주 완벽히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독성을 없애서 이 바이러스 안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독성이 없어진 바이러스가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쉽죠? 어렵기도 하지만 다음에 또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이 유전자 치료제는 사람이 아픈 이유를 보게 되면 세포가 아파요. 그러면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포와 이런 혈관과 이런 조직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유전자가 찔러지게 들어가면 이게 유전자가 몸 안에 언제까지 있을지, 물론 이게 없어진다고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된다. 이게 유전자 치료제의 원리이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제가 다음에 인지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전 세계에. 그쵸? 그리고 2년여간 우리는 락다운 되었고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백신을 투입하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드디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가속화뿐만 아니라 디지털의 경제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땡겨오게 되었죠.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는 통화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올 수밖에 없고요. CBDC의 탄생, 4차 산업의 가속화, 즉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가속화입니다. 메타로의 이동, 지구가 아파요. 이대로 가져가는 공멸합니다. 결국 메타의 가상의 세계로 자본과 자산과 물질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누가? 바로 전세계 기득권이. 노다지라고 언급드렸죠? 메타와 우주. 여기는 아직까지 선점된 누구도 선점해내지 못했어요. 누가 메타로 자산과 물질과 자산과 돈을 옮긴다? 전세계 기득권. 기득권은 누구이냐? 전세계 기득권 순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글로벌 금융은행권이 있습니다. 얘네가 넘버 원이에요. 연준과 유럽과 미국 중심의 은행권. 두 번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세 번째 글로벌 국가의 리더들. 네 번째 그리고 전세계 미디어들. 이 미디어들은 돈을 받아내는 게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 뿌리가 같아요. 금융권, 기업, 국가의 리더들이 세상을 만듭니다. 이들이 세계의 질서와 규칙과 상거래, 모든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마음과 멘탈이 흔들려서 동행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에 1%라는 말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회사에서 사장까지 올라가는 것, 투자로 성공하는 것 다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우 어려워 보이죠?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죠. 도착하는 방법,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방법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시장이 박살나건 빠그러지건 시가총액이 쪼그라들면 오히려 여유자금으로 모으십시오. 언제까지? 미친듯이 급등할 때까지 가격이 빠그러지면 모으세요. 제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빠지면 모읍니다. 그 이유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 40, 60을 넘어서 70% 빠지더라도 기계적으로 월급날 돈 들어올 때마다 모읍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떨어질 때마다 떨어져서 박박 기어가고 있으면 결국 바닥을 못 잡던 운이 좋아서 바닥을 잡건 결국 평단가는 바닥권에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땐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보유하냐? 미친 듯이 급등 날 때까지.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평단가는 맞춰집니다. 장세를 예측하지 말고 이 시장이 100배 이상 성장한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렸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 모든 것에다 이 투자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분산시키고요.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 아직까지 자연이 우리가 느끼기에 대한민국은 자연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 비가 오고 요즘 많이 기후가 이상하죠?
물폭탄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지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양자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부분을 음모론이라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 왜 개소리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시거나 확신하신다면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신하신다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했던 부분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